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자, 지난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아주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자, 먼저 평가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 중 하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일 텐데요.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이후 교육부가 20일 순차적 등교를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학사 일정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YTN이 교육부의 입장과 학부모, 학교 측의 입장을 고루 살피는 보도가 돋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처장님께서 보신 지난 한 주 YTN 보도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뉴스로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에서 발발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좀 다소 무분별한 차별이나 혐오, 일부 연예인에게 이제 막 악플을 다는 등의 이제 상황도 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출입하는 이제 클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혐오로 좀 번져가는 상황에 대해서 YTN에서도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보도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잘한 뉴스 그리고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평가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지난주 YTN에 어떤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아주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보도한 뉴스를 잘한 뉴스로 뽑았습니다. 단독 보도 이후에도 YTN은 해당 사건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최근에도 경비원이 그간 겪은 심적인 고통을 음성 메시지로 남긴 그 내용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 털기식의 뉴스를 내보내면서 또 다른 폭력의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YTN은 이보다는 보다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건의 본질과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 보도 안윤학 기자의 보도였는데 이 주민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코너에서도 해당 보도를 전한 안윤학 기자 직접 만나봤다고 하는데 간단하게나마 이 취재 후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보도 이후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음성 유소까지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잘 짚어냈습니다. 특히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제보에 대한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그 제보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안윤학 기자 일련 보도들은 객관성을 잘 유지한 채로 문제의 핵심을 정말 잘 짚어내서 시청자들의 판단,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에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던 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열정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기사입니다. 네, 열정과 노력이 들어간 기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사실 이 제보 발언 교차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이번 사건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재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좀 간혹 무리수를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좋은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안윤학 기자 외에도 이번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살핀 보도도 좀 많았죠? 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뉴스는 5월 13일 날 방송된 강희경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경비 노동자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도와는 좀 차별된 보도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면서 살아가는 분들 사회에 참 많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론화가 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처장님께서 꼽아주신 YTN 좋은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5월 14일에 방송됐죠. 불법 낙태약 판매 기승, 낙태약 처방 도입해야라는 보도를 꼽았습니다. 네. 먼저 이 보도에서는 좀 시의성의 측면에서 네. 좀 지금 꼭 다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에 있어서도 좀 잘 선정했다고 봤는데요. 작년 4월이죠. 2019년 4월에
66년 만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형법상 낙태죄의 이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약물에 대한 도입이나 어떠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게 정부나 식약처에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19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언론의 영향을 굉장히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강에 중요한 이슈인 임신 중지에 대해서 다룬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낙태약이라고 표현했던 그 타이틀에서 표현했던 것이 낙태라는 용어가 이제 여성에 대한 일정 부분 낙인과 사실은 가치 판단이 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중립적인 표현인 유산 유도제라는 단어로 보도되는 것이 필요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한 또 언론의 역할, 또 낙태죄에 대해서 또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제시하는 것이 또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낙태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산 유도제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 이런 부분을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중차대한 상황 안에서 보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 또한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대전지국 이상곤 기자가 알려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시급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공백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이 중국산 낙태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유산 유도제, 예, 미푸진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 그쳤다면 단순한 경찰의 검거 기사일 따름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 미푸진의 판매 사이트를 확인을 했고 실제로 또 해보니 실제로 살 수 있었다, 거래가 가능하게 하더라까지 입증을 했죠. 여기다가 이제 낙태약 소비, 자꾸 낙태약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산 유도제. 예, 유산 유도제의 소비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적절한 통계 수치까지 인용을 해서 이 심각성을 더 부각한 점도 돋보이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현황과 문제점을 잘 보도를 했죠. 그랬던 만큼 이런 것에 대한 후속 기사가 계속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이 YTN에 조금 아쉬웠던 뉴스에 대해서 이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님 어떤 뉴스가 좀 아쉽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까? 저는 아쉬웠다기보다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부분을 전문가이신 해설위원님께 여쭙고자 이번 아이템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네, 조금 그러니까 아쉽다보다는 이제 좀 시청자들이 느꼈을 법한 거를 해설위원님께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여쭤보신다는 거죠. 네. 네. 자, 뭐 해설위원님께서 워낙 취재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지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클럽 방문자 명단이 있지만 허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방역에 그리고 이용자들의 행방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 방송된 하룻밤에 여러 곳 도는 클러버들 행방찾기 난항이라는 보도도 방역당국이 이태원 클럽 이용자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전달한 보도였는데요. 또한 밀폐되고 사람이 밀집된 환경이 가진 감염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느슨해진 방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보도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좀 잘못된 부분을 잘 짚어낸 보도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이제 이 좀 아쉬운 뉴스로 꼽은 이유입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인데요. 네. 해당 뉴스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의 형태의 특수성에 집중하여 그 클럽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그 클럽에 어떤 이들이 방문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감염병 보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태원 클럽과 방문자에 대한 추측과 혐오만 낳는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 입장에선 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이러한 사안의 경우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하고자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해설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감염병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 그리고 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 준칙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준칙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보도 과정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에 대한 추측 그리고 혐오를 낳는 기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보도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방역을 위축시키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YTN의 입장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보도 준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선정적인 흐름을 차단하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YTN의 대부분의 기사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랑 같지만 YTN은 감염병 보도 준칙을 비교적 제일 잘 지키는 언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YTN 보도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YTN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충실하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방역 위축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많은 언론인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장님께서 그럼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지난 5월 14일에 방송됐죠. 전주서 실종 여성 2명 잇따라 피살, 실체는 연쇄살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 뉴스에서 그 시신을 이제 옮기는 것을 보여주거나 차에 내리는 피해자를 CCTV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CCTV가 필요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유통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존재합니다. 약간은 이제 게임을 보듯이, 그러니까 마치 사실 굉장히 관망하듯이 여성의 살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관습적인 보도 방식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유가족이나 고인에 대해서도 혹은 이런 식의 피해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생존자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신이나 CCTV 화면을 이제 피해자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반응이나 순간적인 분노는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언론이 이제 범죄 보도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범죄 해결과 예방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가해 내용을 상세히 아무리 보도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흉악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이 이제 이런 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역할을 좀 다시 한번 YTN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YTN도 방송사다 보니까 영상 구성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는데 YTN 지금 부장님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 CCTV는 확보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 알 권리가 있고 또 공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보도에서 항상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살인 사건이나 범죄 사건 두고 너무 충실히 보도하지는 말라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충실하게 쓰면 좋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충실한 내용을 담으면 시청자들이나 독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살인사건 같은 범죄 관련 기사는 경우에 따라서 예외가 있습니다. 잔혹한 장면이나 자세한 범죄 수법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든지 또 본질과 벗어난 부분을 너무 자세히 보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사건, 사고, 보도의 경우에요. 언론사들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또 익명 보도를 한다든지 또 자료 화면으로 대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간간히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시청자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이 나왔으면 겸허히 수용해서 반성하고 곧바로 고치고 또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셨죠. 언론이 범죄 보도를 다룰 때 무엇보다 이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범죄 해결과 예방이다. 이 말씀을 모든 언론사들이 그대로 따른다면은 문제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이런 사건 사고 보도하다 보면 또 일부에서는 공분을 사게 되면 그만큼 여론이 바뀌고 빠른 해결이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그게 과연 정말 이 사건의 해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흥미 위주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그리고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